자연을 중시하는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병을 바라보면 병은 적이 아니며 오히려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병이란 동양의학에서 주장하는 만병일원, 모든 병은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한다. 즉 혈액의 오염에서 생겨난다는 말처럼 혈액의 오염을 어떻게든 정화하여 고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반야의 서재입니다. 우리 인체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몸이 아프게 되면 인체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해 치유 시스템을 가동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이런 치유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치유력,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오신 분이 계신데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의학의 자연요법까지 두루 섭렵해서 보통 병원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이시하라 유미의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나를 살린다입니다. 저자 이시하라 유미는 일본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와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는데요. 의대 재학 시절에 우연히 접하게 된 자연요법으로 4년 이상 고생해왔던 설사, 변비 증상이 진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자연요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체력이 많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질환을 치유하지 못하는 서양의학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의 장수 식단을 조사하고 스위스 비엔나 병원에서 자연의학을 연수했다고 합니다. 저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서양의학의 눈부신 기술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등 서양의학이 인류 의료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만성질환이나 암에 관한 서양의학의 치료법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책을 번역하신 옴기니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시하라 박사는 몸과 병에 대한 동양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몸은 하나하나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몸을 소우주, 유기체로 보고 몸에 나타난 증상을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더불어 암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혈액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몸 전체의 입장에서 고마운 장치라고 보고 치료해야 한다고 이시하라 박사는 주장을 한다. 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보를 8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맹신해온 건강 정보들 중에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염분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책을 요약식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염분이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원흉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불합리한 논리로 오히려 염분을 적게 섭취하거나 지나치게 배설하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 예로 지하 깊은 곳에 찌는 듯이 더운 광구 안에서 작업하던 광부들 중에는 땀을 지나치게 배출해 몸속의 염분이 상실되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더운 곳에서 작업하는 광부는 소금을 먹어가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말이다. 네, 요즘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염분을 더 섭취해야겠네요. 물론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섭취해야겠죠. 소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분의 대사나 체액의 pH를 유지한다.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다. 근육의 수축작용에 필수적이다. 위액, 장액, 담즙 같은 소화액의 원료가 된다. 몸속의 유해물질을 해독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온을 높인다. 이와 반대로 염분의 섭취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체온이 낮아진다. 식욕이 떨어진다. 근육 수축력이나 신경의 흥분 전달 기능이 저하되어 경련이 일어난다. 심장의 근육 수축력이 저하되어 혈압 강화나 쇼크가 일어난다.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 기능이 저하된다. 최근 30년 동안 암에 관한 연구와 지식 정보의 양은 몇백 배나 불어나고 치료법 또한 이전과는 격이 다르게 발전했음에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극단적인 염분 억제와 운동 부족, 수분 섭취 과잉으로 인한 저체온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35도의 저체온일 때 가장 잘 번식하고 39.3도 이상이 되면 사멸하기 때문이다. 약 50년 전만 해도 어른의 체온은 36.6도에서 36.8도, 아이의 체온은 37도 정도였다. 지금도 어느 의학 사전에는 일본인의 평균 체온이 36.8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매일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체온을 재보면 36.8도는 매우 드물며 높아야 36.2도에서 36.3도이고 대부분은 35도 정도인 게 현실이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되므로 암을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원인 불명의 난치병이나 희귀병이 증가하는 이유도 염분과 체온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네, 염분과 체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염분이 부족하면 체온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인간이 원시 생명인 아메바 시대부터 30억 년간 경험한 것은 전부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이 기억은 더욱 건강하며 오래 살고자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본능이다. 의학이나 과학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의학과 과학의 역사가 겨우 수백 년인 것에 비해서 생명, 본능은 30억 년이나 되는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본능이 염분을 원한다고 느끼면 그에 따라서 먹어야 한다. 본능은 곧 자연 치유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FC 바터 박사가 1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5g에서 15g으로 높인 뒤에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는 사람은 염분 감수성이 강한 사람, 혈압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저하하는 사람은 염분 감수성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했는데 염분 감수성이 강한 사람은 전체의 40%였고 반대로 염분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60%나 됐다고 한다. 이것은 동양의학의 음양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얼굴이 하얗고 냉성인 염분 감수성이 없는 사람, 즉 음성 체질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얼굴이 검고 더위를 타는 염분 감수성이 강한 사람, 즉 양성 체질은 염분을 지나치게 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본능이란 참으로 위대하다. 음성 체질인 사람은 된장, 간장, 염분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고 반대로 양성 체질인 사람은 생채소, 우유, 과일, 맥주, 위스키, 케이크 등을 선호하며 염분이 많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다. 따라서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으면 몸에 해로울 것이 없다. 양성 체질이어도 입욕 사우나를 해서 땀을 빼거나 설사를 일으켜 몸속에서 염분이 상실되면
염분이 든 음식물이 먹고 싶어진다. 이때도 역시 본능에 따라 먹으면 된다. 다음은 혈압에 대한 것인데요. 혈압은 무조건 정상 범위로 조절해야 할까요? 잘 알고 있듯이 혈압은 혈액을 온몸의 세포로 내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수축할 때 생기는 압력이다. 그런데 냉랭한 기운, 스트레스, 피로,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이 일부분이라도 수축하여 혈류가 나빠지면 심장은 평소보다 더욱 강한 힘으로 혈액을 내보낸다. 이때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다. 심장이 이처럼 강한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혈액에는 단백질, 지방, 당분, 비타민, 미네랄처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나 수분, 몸속의 대장 및 분비기관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호르몬, 그리고 폐를 통해 흡수된 산소 등 인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 충분한 영양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혈액을 몸속 60조 개의 세포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병은 혈액의 흐름이 나쁜 부위, 즉 차가운 부위에서 발생하기 쉽고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덮여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만들면 병이 낫기도 한다. 그런데 혈압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뇌졸중을 비롯하여 각종 합병증이 쉽게 생긴다. 그래서인지 서양의학에서는 혈압이 기준 범위보다 조금 높으면 고혈압이라 진단하고 바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병든 세포에 혈액을 공급하여 병을 개선하려고 하는 몸의 반응인데 혈압 강화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혈류가 나빠져서 여러 가지 부작용 외에도 뇌혈전증, 심근경색증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압 강화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 중에 혈압이 정상이 되어 좋지만 활력이 생기지 않고 감기도 잘 걸린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다 같은 이유다. 왜냐하면 혈압 강화제는 전신의 세포에 영향을 보내려는 심장의 힘을 무리하게 억제하기 때문이다. 단, 현재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으므로 무모하게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좋은 상태, 즉 혈액을 정화하여 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강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네, 이제 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을까요? 인간 체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분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3분 만에 죽고 물이 없으면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공기와 물이 있으면 음식물이 없어도 30일은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태계에서도 물은 아주 중요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생겨서 작물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러나 태풍, 해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를 보면 가뭄보다는 수해가 훨씬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여서 몸 안에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면 수해가 일어난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수독이라고 불렀다. 지나치게 많은 물은 독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온이 낮아지면 인간의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흔한 반응이 몸속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몸속 여분의 수분은 몸을 차갑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설사를 하는 것, 추위로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과 재채기가 나오는 것 등은 모두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몸의 반응이다. 또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통증이 심해지면 구토를 할 때도 있는데 이것 또한 위액이라는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편두통을 고치려는 반응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밤새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몸 안에 있는 여분의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서 병을 고치려는 반응이다. 사람의 몸에는
혈액 안에 쌓여 만병의 근원이 되는 노폐물을 평소에 눈곱이나 코딱지, 변, 오줌, 땀, 월경 등으로 배설하여 혈액을 정화하고 병을 방지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또 면역력에 대해 다룬 책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백혈구는 병원균을 먹어 치우고 살균하거나 암세포를 살상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백혈구 본연의 역할이다. 즉 백혈구는 근본적으로 혈액의 오염을 탐식하고 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냉증 등으로 생긴 노폐물이 몸 안에 지나치게 많이 고이면 백혈구가 아무리 먹어치워도 완벽히 깨끗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반응, 즉 노폐물을 배설하고 처리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서양의학에서는 병이라고 파악하여 이를 억제하는 치료를 한다. 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2000년이나 이전부터 모든 병은 혈액의 오염에서 생겨난다는 관점으로 병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지나치게 오염되어 병이 나게 되면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85대 15의 비율이 우리 몸을 살리는 황금 조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양의학 85%, 서양의학 15%의 조합이 이상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는 배를 진찰하는 것으로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의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 배를 진단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배를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배를 진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배에는 위장, 간장, 췌장, 신장 같은 중요 장기가 들어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다양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누운 자세로 배를 내보여 달라고 해서 촉진해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복근의 힘이 약하면 허약체질로 진단한다. 손으로 배를 눌렀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쑥 들어가면 허약체질이라고 바로 진단 내릴 수 있다. 배가 차가우면 냉성체질로 판단한다. 손바닥으로 배를 만졌을 때 차갑다면 비록 땀을 흘려서 더위를 타는 것처럼 보여도 냉성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배 안에는 체열의 약 20%를 생산하는 간장과 체열의 약 7%를 생산하는 신장, 그 외의 여러 장기가 있다. 그리고 배에는 뼈가 없는 대신 복직근, 복횡근, 복사근으로 구성된 복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즉 배가 따뜻하면 체열이 올라가면서 배 안의 장기와 근육으로의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대사가 촉진되면서 체중도 감소한다. 또 체온이 상승하면 장의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점점 면역력이 좋아져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배를 따뜻하게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배덮개를 하는 것이다. 나를 찾아온 환자 중에 아랫배나 허리가 차가워지고 2, 30분 간격으로 소변을 보게 되어 괴롭다는 60세 여성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에게 배덮개를 추천했더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배뿐만 아니라 하반신 전체가 따뜻해지고 소변의 횟수가 줄어든 대신 1회 소변의 양이 늘어나 2달 만에 3kg이나 빠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배는 따뜻하게 해서 여름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야의 서재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